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입니다. 자, 오늘은 5월 9일 금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5월 첫 주 경마,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의 부진이었습니다. 안 풀렸어요. 조금씩 뭔가 빗나가고, 한 최근 몇 개월간 이런 부진이 없었던 것 같은데, 훈련 우수 마필들이 나름 선전해준 경주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엮어먹지를 못했고, 또 욕심을 부려서 1호 메인 같은 경우죠. 우승 콩코드가 제가 방송을 통해서 100% 살아난 복병이 있다, 100% 살아난 훈련 우수마가 있다 라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바로 우승 콩코드였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놓고 제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문세영의 리얼딜이 1400 첫 도전이었거든요. 뛰어보질 않았어요. 편성이 빡빡했습니다. 저는 캡틴 타임에서 선행을 하면은 충분히 리얼딜은 이길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캡틴 타임의 선행이 편하지 않았죠. 조윤건 기수가 그걸 또 뺏어버렸어요, 선행을. 그러면서 레이스가 초반부터 제가 생각하는 구도대로 풀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우리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방송할 때 항상 물을 준비하고 하는데 오늘 물을 준비를 못했네요. 한우리도 생각보다는 좀 늦게 올라왔고요. 욕심을 부리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어쨌든 5월 2주차부터 다시 힘을 내서 지난주 부진을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번 주는 이 금요 경마가 서울 경마와 달리 이제 부산이나 제주는 복귀나 히어링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데, 조기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힘을 강하게 실어드리기는 좀 곤란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좋아요. 간혹 제가 부산에서도 이제 A급을 가져가는데, 제 관리 마필들이 편성 잘 만났고 히어링이 좋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힘을 실어드리는데, 이번 주가 제 관리 마필들이 편성도 잘 만났고 그리고 내용도 좋습니다. 이번 주 금요 경마는 붙어볼만 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공지합니다. (3라운드가) 금요일 최고의 선택 메인입니다. 자금확보 승부처도 이번주 적중 유력하고요. 환수도 어느정도 보장이 됩니다. 6라운드는 아주 큰 고환수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7라운드도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메인을 가지고 좀 고민을 했는데, 메인은 3라운드 좀 더 제 관리마가, 기대감이 높은 관리마가 출전한 3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자, 1라운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6등급 1400 8대 마필입니다. 자, 인기를 모으는 마필이 이제 벌교의 힘이죠. 광풍스타가 그 다음 인기를 모으고 있고,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스톤포인트라는 마필입니다.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스톤포인트 스타트는 좋아요. 근데 스타트 하고 나서 마필이 점점 뒤로 밀립니다. 중하위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가요. 직선주로 다시 올라와요. 이 마필이 어딘 마필 같으면, 이런 3세마 같으면은 힘이 덜 차올랐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5세마예요. 그래서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좋습니다만 스피드는 좀 떨어지고 스태미나는 괜찮고, 요런 유형의 마필로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스피드 보강이 전혀 안 될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 뭐 한 2, 30전 정도 지난 마필 5세 중반 이러면 이 마필의 기대감은 확 내려갑니다. 이 마필은 5세만입니다만 이제 8전이에요. 경주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마필은 늦가기, 이 순말들 같은 경우에 대기만성형 요런 마필들이 이제 4세 후반이나 5세 초중반 요때 이제 변화가 오는 마필들이 들어 있습니다. 스톤포인트 이제 5세 중반에 접어들었어요. 서서히 변화가 올 가능성이 보입니다. 마필 마방에서 기대치가 없는 마필에 몰로 기술을 지속적으로 기용을 한다? 뭔가 아구가 안 맞죠? 기대치 없는 마필 같으면은 뭐 부경의 나름 인류 기수인데 꾸준하게 이렇게 기승시키지 않습니다. 또 기승하는 기수도 주문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몰로 기수 이거 타달라 저거 타달라. 근데 이 마필을 몰로 기수가 타는 거는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타는 거거든요. 변마급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변화가 올 거고요. 마필의 강점인 스타트, 순발력이 있고 스피드가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만 또 스태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몰로 기수가 레이스를 잘 풀어간다면 좋은 결과 올 것 같고, 특히 이번 경주가 출전 두수가 8대에 불과합니다. 첫입상 찬스가 아닌가 라고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2라운드 금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자그막보를 위한 승부처, 압도적인 충막감 정문 펠릭스가 있습니다. 정문 펠릭스. 근데 과연 이 정문 펠릭스가 압도적인 충막감일까요? 사전 빵빵이에요. 타임은 나쁘지 않아요. 뭐 16초대, 17초 초반, 17초 프렛. 직선주로 올라오는 힘도 39초대의 3화롱, 13초 후반대의 라스트 화롱. 그 초반 레이스를 앞선에서 풀어갈 수 있는 기본 순발력과 스피드. 뭐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변마급들을 만났기 때문에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는 거지, 지금 이 마필의 타임이나 코너 타임이나 이런 걸 다 봐도 6등급에서 압도적인 충막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2% 부족합니다. 이 경마의 편성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그런 평가가 가능한 인기마들이 있고 상대적인 평가가 되는 인기마들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는 거죠. 정문 펠릭스가 지금 이렇게 15개의 압도적인 표를 받은 이유가 상대적으로 정문 펠릭스를 넘어설 만한 마필이 없다는 건데, 이게 뭐 한 5등급이나 4등급 같으면은 충분히 그름이 좀 드러난 마필들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6등급 데뷔전을 맞이하는 마필들, 뭐 몇 번 뛰어보지 않은 마필들, 그런 마필들과의 싸움이에요. 이번 경주가 변화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지금 뭐 2전, 3전, 2전, 데뷔전
뭐 다 이런 마필들이에요. 1전, 3전, 데뷔전 뭐 어떻게 튈지 모르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마필들과의 싸움에서 그나마 정문 펠릭스가 보여준 그림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건데, 저는 이번 경주 정문 펠릭스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마, 사이즈 좋은 마필을 한우리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문 펠릭스를 능력에서 압도할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필 이번에 강하게 때립니다. 그 마필을 넣고 이번 이경주를 붙어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수 충분히 보장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문 펠릭스하고만 안 엮이면 돼요. 근데 정문 펠릭스가 저는 뭐 입상 장담 못할 편성이라고 봐요. 적중 유력하고요. 환수도 보장이 됩니다. 다음은 3라운드 5등급 1200 9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양강구도죠. 이번 경주를 금요 최고의 선택으로 빠른 타이밍에 가져갑니다. 이경주 자금확보 승부처에서 이겨서 이긴 자금으로 붙어보겠습니다. 이긴 자금으로 이번 3라운드 힘을 한번 실어서 붙어볼 경주인데요. 자, HOK 플라잉 레이스 요 두 마필이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양강구도 깰 수 있는 승부 타이밍을 맞이한 제 관리마가 있습니다. 사이즈 자신 있고요. 능력 자신 있고요. 훈련 베스트까지 끌어올려 놓은 상태고, 의지, 전개, 뭐 변수까지 다 따져봤는데 이번 경주 승산이 상당히 높다라는 결론이고, 적중 자신 역시 있습니다. 자, 3경주를 그러면 최고의 선택으로 가져가면서 HOK 플라잉 레이스 요 두 마필을 능력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마필 놓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4라운드입니다. 5등급 13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여수 슈퍼스타가 가장 앞서 있죠. 천하지유 미주리 챔프인데, 김현선의 미주리 챔프가 뭐 사이즈에서는 뭐 천하지유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 거의 박빙으로 봅니다. 전개가 이 1300 외곽 10번 게이트는 상당히 어려워요. 초반에 포지션 잡기도 그렇고 전개를 풀어나가기도 외곽에서 어떻게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이에요. 지금 여건 자체가 순발력이 뭐 상대 마필들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 또는 꾹 참았다가 폭발적인 추임력을 구사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미주리 챔프는 전개를 좀 잘 풀어가서 직선주로 해서 평균 이상의 뚝심을 바탕으로 종반 역전극을 끌어내야 됩니다. 힘이 있는 마필이긴 해요. 참았다가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초반에 안쪽에서 밀고 나가서 자리를 잡을 마필, 이 천하지유를 넘어설 정도의 폭발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천하지유가 뭐 전개상에 아주 뭐 꼬여서 미스를 하고 이래야
미주리 챔프에게 억지로 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능력은 엇비슷합니다만 정말 직념 기수가 실수를 하고 김혜성 기수가 퍼펙트하게 타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인기마 한도는 저는 지우고 시작하고 싶다 라는 판단이에요. 자, 그럼 뭐 여기서 압축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 힘있는 마필 또는 앞에 갈 수 있는 마필, 요런 마필들 적절하게 엮어서 공략한다면 뭐 이번 경주는 적중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또 부부기수가 뭔가 또 여기서 작전을 어떻게 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김혜성 기수의 미주리 챔프는 힘들 것이다. 여수 슈퍼스타를 중심으로 꼬리를 압축해야 되는 경주로 판단합니다.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6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깐니케의 기세가 무서워요. 저는 이 마필 직전 경주 사실상 이 힘쓰는 구간 때문에 경주거리가 늘어났을 때 과연 이 폐활량이 받쳐줄 것인가, 중거리에서도 힘을 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달았는데, 뭐 우려를 불식하고 시원하게 입상을 해냈습니다. 또 경주 내용도 좋아요. 직전 경주 깐니케 뭐 부담 중량이 좀 늘긴 했습니다만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극복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깐니케 뭐 직전 경주도 초반에 힘을 쓰고 레이스를 풀어갔거든요. 그런데 직선줄에서 추진이 더 나와주고 결승선 통과할 때 여력도 있는 편이었고 좋은 마필입니다. 인기를 모으는 이유 충분하다 라는 판단이에요. 자, 관건은 남은 한 자리인데 이제 뭐 빅조스의 순발력, 닥터 클린의 오름세, 대호마의 뚝심, 힘, 뭐 여기 외곽에 있는 벌교사랑의 뭐 기습, 뭐 다수의 마필들이 가능성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대호마 같은 경우에 7세입니다. 7세. 이제는 이 걸음에서 나아질 일은 없다. 제가 판단했을 때 유지하거나 조금씩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같이 이번 경주 도전 세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닥터 클린 3세, 빅조스 3세, 도전 세력들이 어려요. 블랙스피드 3세. 결국 그래프상으로는 지금 뭐 도전 세력 빅조스나 블랙스피드하고 박빙으로 보입니다만 나이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빅조스나 블랙스피드에게 조금은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저는 대호마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배당이 좀 나와준다면 뭐 리브스톤 오름세를 타고 있고요. 또 아까 기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벌교사랑 이런 마필들 정도인데, 뭐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의 기량이 탄탄하고 성장세 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자, 6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800
11두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승부처인데 제가 이번 경주는 큰 환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주죠. 블레이징맨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최근 경주력 좋습니다. 다만 그 좋았던 경주력 때문에 부담 중량이 직전 대비 4.5가 올라갔습니다. 장거리로 평가받는 1800 경주인데 4.5. 단거리라면은 이렇게 올라갔을 때도 인기 마필들이 선전을 펼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중장거리로 갈수록 정말 능력에서 나머지 마필들을 압도하는 수준이 아니면 이 정도의 증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버디버디 역시 공백이 있죠. 사이즈 좋은 마필이에요. 직전 복귀전을 치렀는데 그 공백 여파를 완벽하게 걷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직전 복귀전에서. 분명히 능력 있는 마필이고 점점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봐도 이번 경주 축으로 놓고 보기에는 2%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밸런스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투지와 스피드가 일품인 훈련수 마필이 출격합니다. 그 마필이 이번 경주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면서 큰 환수를 한번 안겨줄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안한 인기마에 믿음을 주고 불안한 공략을 할 필요는 없다. 큰 금액이 아닌 소액으로도 충분히 복병을 놓고 공략하면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경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환수 노리고 들어가면서 화끈하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7라운드입니다. 혼합 4등급 12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혼합 4등급 1200 경주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선호하는 경주예요. 이 능력과 전개가 절묘하게 좀 안배가 돼야 되는 추리를 하는 재미가 있고요. 또 사이즈 비교하면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마지막 선택입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 양강구도의 그래프가 형성되고 있죠. 미팅 세인트, 유림세상. 자, 이 미팅 세인트는 지난번에 제 메인 주인공입니다. 미팅 세인트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이 지난 경주 동반 입상했어요. 유림세상의 미팅 세인트. 당시에 제가 미팅 세인트를 쌍복 축으로까지 놓고 공략을 했는데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인기 순위 3위까지 올라가 버렸고요. 생각보다는 배당에 대한 매력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승부처였죠. 자, 근데 이번에는 미팅 세인트를 놓고 당시에는 유림세상을 뭐 나름 능력을 인정하고 풀어갔습니다만 이번에는 꺾어버리고 갑니다. 미팅 세인트는 인정. 57.5 1200이기 때문에 능력 있고 선행할 수 있고 57.5 극복도 할 수 있는 중량이긴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미팅 세인트라는 마필의 경주력이 성장세 일로에 있고 선두권을 프레스하는 능력이 좋아요. 직전도 두 마필이 그냥 딱 붙어서 그냥 한 바퀴를 돌아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미팅 세인트가 4코너 딱 접어들면 넘어서 버릴 거예요. 유림세상에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게이트 이탈에서부터 미팅 세인트가 앞서 있기 때문에 초반에 선행까지 넘어서 버릴 가능성도 있다. 저는 아예 그냥 선행을 넘어서 버릴 가능성도 있다. 선행을 내준다 하더라도 4코너 넘어서면 빠르게 넘어서면서 유림세상이 직전보다는 걸음이 빨리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미팅 세인트를 축으로 유림세상을 꺾어버리고 메인을 풀어갈 수 있는 경주를 맞이했고요. 그리고 이번 경주는 제 A급 관리마가 출격하는데, 자, 이 마필은 지난해에 인기를 별로 안 모았던 그런 편성에서 제가 승부로 잡아들였던 전적이 있는 마필이에요. 그만큼 이 마필의 사이즈 제대로 알고 있고요. 딱 승부 타이밍을 제가 제대로 알고 잡아들였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가 또 오랜만에 승부로 한번 가져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미팅 세인트를 중심으로 그럼 제대로 알고 있는 제 관리마 노리면서 7라운드 붙어보겠습니다. 유림세상은 삭제합니다. 8라운드 3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벌마이 엔젤이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고, 라운바이브맨, 골든에어, 벌마이스 뭐 요런 마필들이 이제 뭐 딱 팔릴 마필들이 팔립니다. 이 벌마이 엔젤이 그래프가 좀 더 좋아야 돼요. 사이즈에서 단연 우위에 있다. 나머지 마필들을 압도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부담 중량을 그만큼 많이 달긴 했어요. 근데 이 마필에게 뭐 이 57.5가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직전 57을 달고도 장거리에서 이미 뭐 쌩쌩한 경주력을 과시했던 마필이거든요. 연이어서 57을 달았어요. 이 마필은 57 뭐 이건 일반 경주였습니다만, KRA컵 3관마의 첫 관문이었죠. 이때 딱 띄워보고 이번 주 시행되는 더비는 포기를 했습니다. 벌마 엔젤의 형 기량으로 3관마 도전은 무리다 라는 게 마방의 판단이고, 더비를 포기하고 일반 경주에 나옵니다. 근데 연이어서 57을 달고 경주를 치렀는데 뭐 경주력에 큰 문제 없었어요. 또 뭐 사마롱 타임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39초대 40초 초반 40초 후반, 뭐 이건 대상 경주기 때문에 뭐 이런 사마롱 타임 이해 갑니다. 라스트 화롱 타임도 괜찮고요. 57을 달아도 능력 발휘에 어려움이 없었던 벌마의 엔젤이 57.5, 여기에 또 1200 단거리라면은, 또한 이 마필의 강점은 이 순발력과 스피드에 있거든요. 지금은 최근에는 뭐 이렇게 직전은 아예 그냥 붙들고 추입을 했고, 앞에 붙어봤고 선입도 하고 선행도 가고, 데뷔 초반에는 주로 선행을 갔어요. 주로 선행을 갔는데 그 초반 스피드가 이번 경주 가장 빠른 것으로 평가되는 골든에어, 이 골든에어의 코너 타임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골든에어 같은 경우에 뭐 코너 타임이 지금 뭐 23초, 26초, 23초, 28초 요 정도의 코너 타임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당시 벌마 엔젤이 선행을 나섰을 때의 코너 타임은 골든에어보다 최소한 타임 반개 이상은 빠르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선행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의 결과는 벌마의 엔젤에게 달려있다. 벌마 엔젤이 선행을 욕심내는 순간 골든에어는 아웃이죠. 근데 선행이 아니고 그냥 차분하게 따라가겠다 라는 전개를 하면 골든에어가 선행을 가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림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벌마의 엔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골든에어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고, 골든에어의 희비가 엇갈리면 나머지 마필들의 희비도 같이 엇갈리겠죠. 57.5라면 또 진경기수의 스타일이라면 아마 앞에 가려고 할 거예요. 최대한 앞에 붙여놓고, 선행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두 번째 정도 일단 초반에 밀고 나갈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골든에어가 힘을 써야 되거든요. 벌마 엔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를 중심으로 골든에어를 배제한 나머지 마필들의 공략이 조금 더 확률 높은 그런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진경기수의 기성 스타일, 57.5라는 부담 중량, 이런 걸 감안할 때는 뒤에서 풀어갈 생각은 없을 겁니다. 어지간하면 앞에 갈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고요. 자연스럽게 나머지 마필들 싸움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플라잉 에이스나 스타데로는 충분히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이야. 특히 이 스타데로는 개인적으로 종반 힘을 쓰는 그런 경주력에서 출전한 마필 가운데 가장 우세하다 라고 평가하는 마필이거든요. 서강주 기수가 얼마나 컨디션이 올라왔을지, 한때 뭐 신인 MVP까지 받았던 신인 가운데 기수기 때문에 이제는 서강주 기수가 뭐 기량을 복귀하고 이제 3주차거든요.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판단입니다. 복귀 이후에 3주차기 때문에 서강주 기수의 이번 주 활약상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상 공백이었던 차상은 기수는 지난주 복귀하자마자 바로 입상을 해냈거든요. 서강주 기수도 이번 주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경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8개 경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경마는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치가 높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반드시 이기고 많이 이기고 토요경마, 일요경마 맞이해서 좋은 성과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5월 2주차는 지난주와는 다른 출발 그리고 다른 결과를 볼 것입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 잘 준비해서 내일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